통제의 기준. 자, 우리가 이제 뭘 실행한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목표치하고 비교를 해야 되지요. 그 목표나 또는 표준하고, 뭐, 그 표준에는 양적인, 소위 quantitative라고 그래요. quantitative, 양, quantitative standard가 있고, 또 qualitative, 질적인 표준, qualitative standard가 있어요. 자, 이건 뭐냐면은 생산 수량, 작업 시간, 불량률, 매출액, 순이익, 점수 등과 같이 수치로 표시할 수 있는 수준인데, 이게 꼭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효과성하고 좀 관련이 있어. 목표지향적인 표준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질적인 표준은 우리가 효율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, 또 하나는 숫자로 표시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. 중요한 개념들, 어디 조직의 화목이라든가 개인의 신뢰도, 충성심, 관리 능력 등과 같이 계량화, 수치화할 수 없는 표준을 우리가 질적인 표준이라 하는데, 이 질적인 표준도 그 양적 표준처럼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. 우리가 그 5분위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. 이런 설문조사 같은데 뭐 아주 좋다, 좋다, 보통이다, 나쁘다, 아주 나쁘다, 이런 식으로 선택하게 되면은 우리가 질적인 표준을 1에서부터 5점까지 점수를 매기는 거죠. 그래서 이것을 양적인 데이터화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통제의 절차와 유형.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교재 294쪽에 보면은 294쪽에 보면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표준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표준이라는 거 한 가지가 아니라 수익성 표준, 뭐 포지션, 내가 위치를 선두에 섰느냐, 또는 2등 하느냐, 또는 그 제품군을 이끌고 있느냐, 이런 다양한 표준에 의해서 통제를 한다는 거죠. 자, 통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296쪽에 교재 260쪽에 그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통제와 조직의 목표 또는 관리 과정과 어떠한 관계 또는 절차로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, 자, 조직의 목표가 세워지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죠.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딱 배운 거죠.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따라서 실행을 하는 거죠. 여기에는 뭐 전략적 계획이라든가 전술적 계획이라든가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죠. 그래서 조직화하고 지휘하고 해서 결국 실행하는 겁니다. 실행의 결과물이 나오면은 이것은 이제 측정하는 거예요. 이 측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몇 개를 만들었느냐, 몇 시간 작업을 했느냐, 아니면 점수가 몇 점이냐, 몇 등이냐, 뭐 이런 것들이죠. 또 아니면 뭐 신도수 확보를 몇 명 했느냐, 우리 교회 같은 데도 뭐 그런 게 있죠. 자, 이걸 가지고 표준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.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성과를 측정하면 결국 표준과 비교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그 성과가 표준보다 크면 좋으면이죠, 그죠? Yes. 그러면 바로 다음 연도의 계획으로 수립하게 되면 되죠. 여기에도 조금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. 사실은 표준이 너무 널널하게 설정되어 있다,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항상 성과가 잘 나오겠죠, 그죠? 이럴 때는 항상 이렇고 별로 노력한 것 같지도 않은데 성과가 좋아. 그럼 표준을 어떻게 보면은 손봐야 될지도 모르는 거, 수정해야 될지도, 그죠? 어쨌거나 표준보다 성과가 깔렸어, 못 미쳤어.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
원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. 물론 성과 측정이 혹시 잘못됐나 하고 다시 재측정을 해볼 수도 있겠죠. 그죠? 그래서 어쨌거나 미달했으면 그 원인 분석을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? 계획을 수정하거나, 그죠? 실행하는 방법을 바꾸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. 물론 원인 분석을 해서 그 미달한 원인이 뭐 이 사람들 어떤 개인적 능력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불가피한 경우로 생겼어. 요즘 같은 상황이면 뭐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. 그죠? 그러면 수용하는 거죠. 만약에 그렇지가 않으면은 결국은 계획을 수정하거나 표준을 재설정하거나 조직을 재구성하거나 조직 편제를 바꾼다는 거예요. 큰 수술하는 거죠. 이런 일까지도 가능한 겁니다. 자, 그래서 성과를 측정할 때 어떻게 성과를 측정하는 거냐 하는 것은 결국은 조직의 그 단위나 조직의 상황 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. 그죠? 또 그 뭐 기업도 무슨 선두기업, 세계 1, 2기업, 또 우리나라의 뭐 중소기업 수준 뭐 이런 경우도 다 다르겠죠. 그러니까 학교 성적으로 따지면은 뭐 전교 1, 2등 하는 애들하고 반에서 한 뭐 10여 등 하는 애들하고는 성과를 측정하고 목표 설정하는 게 다 달라져야 되겠죠.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제 절차 중에서 우리가 보통 그 성과를 측정해서 표준과 비교해서 어떤 증상이 나오거나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만약 어떤 성과와 표준과 비교해서 불량률이 5% 초과했다. 그 보니까 종업원들이 의욕이 없어요. 그러면은 왜 그런가를 따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죠. 증상에 근거한 잘못된 수정도 왜 의욕이 없어? 회사를 관둬! 막 야단치고 막 소리만 치고 이거 하면 뭐예요? 대한항공의 조현아나 조현린이 같은 경우가 생각나죠. 그죠? 이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죠. 즉 경쟁 기업에 대해서 비교해서 임금이 낮기 때문에 의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안 하니까 불량률이 높은 거예요. 그래서 임금이 낮은 이유를 납득시키거나 뭐 A급 기업은 너네들보다 월급을 뭐 한 50% 더 주는데 걔네들은 숙련됐잖아. 그래서 불량도 없고 아주 A급 제품을 만들잖아. 너네들은 갓 들어왔는데 어떻게 임금을 걔네들 같이 줄 수 있겠니? 그래서 잘하면은 올려줄게. 뭐 이럴 수 있는 거죠. 그죠? 또 한 예로 격리팀이 그냥 팀워크가 안 좋고 맨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. 그랬더니 식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. 그러면 요거는 하나의 증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. 그래서 무슨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밥을 못 먹어서 우리 밥이나 먹자 맨날 회식만 해. 문제 해결이 되겠어요? 그게 아니라 잘 따지고 보니까 능력 없이 아무 잘하는 놈이 자꾸 승진만 하더라 이거야. 쟤는 뭐도 못하고 그러는데 맨날 과장님하고 동양이라고 그래서 뭐 이사님하고 뭐 성의 같다고 그래서 뭔가 뭐 이쁜 척하고 뭐 이래서 승진시켰다. 그런 나머지 직원들이 불만이 없겠어요? 그래서 제대로 격리팀 불화를 해소하려면은 결국 잘못된 인사를 잡아야 된다. 이런 얘기예요. 우리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자, 그럼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.